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는 분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주 힘이 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똑개 부모되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실요법의 WDP 중 마지막 P, 플랜, 즉 문제 해결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요법에서는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 중 효과도 있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네. 이 문제 해결 5가지 방법 중 오늘은 제3의 방법,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즉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2의 방법은 31화에서 다루었습니다. 1의 방법은 부모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2의 방법은 아이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의 방법은 부모나 아이 중 한쪽은 이기고 한쪽이 지는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아이의 욕구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제3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3의 방법은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모두 만족해서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영재가 서울의대 합격 후에 집을 나갔을 때라도 엄마가 마음을 열고 영재랑 대화를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재 엄마가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재가 집을 나가 신안에 있는 가을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엄마가 영재를 찾아간 상황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쌓인 게 많았구나. 엄마는 네가 서울의대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지. 너도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제가 서울의대 합격했으니까 엄마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네가 집을 나가고 서울의대를 포기한다고 하니 엄마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하는 대로 꾹 참고 살았어요. 그래, 그랬지. 그런데 너는 이제 엄마의 간섭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구나. 엄마는 네가 그동안 잘 참고 공부를 해주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오늘 엄마랑 마음을 좀 열고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밖으로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영재는 엄마가 이야기하자는 말이 별로 안 반갑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자, 제3의 방법을 잘 하려면 먼저 자녀의 감정 읽기와 부모의 감정 표현이 잘 되어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3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녀의 감정 읽기와 부모의 감정 표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감정 읽기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도 알게 되고 부모의 감정을 잘 표현해서 부모가 원하는 바도 아이가 잘 알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부부 사이,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감정 읽기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역할놀이를 했던 영재와 엄마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영재의 감정 읽기와 엄마의 감정 표현하기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하죠. 먼저 영재의 감정이 무엇이었을지 다양하게 읽어보기로 하죠. 자, 영재의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엄마 아빠랑 숨막히게 사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서울의대를 포기하기로 할 때 너도 많이 괴로웠을 것 같구나. 너를 이렇게까지 만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원망스러웠니? 영재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서울의대를 포기할 만큼 가을이가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너가 가을이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구나.
엄마의 간섭을 받으며 꾹 참고 살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겠다. 너무 늦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만약 이와 같이 영재의 감정 있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숨이 막혔는데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엄마하고는 대화할 엄두도 안 났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엄마가 말했을 때 놀랬을 것 같아요. 적응 안 돼요. 네. 엄마가 왜 그러지? 네네. 자, 이렇게 영재의 감정을 다양하게 읽다 보면 어느덧 영재의 마음이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영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재의 감정 읽기를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던 영재의 행동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감정 읽기의 마법입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지 않죠. 네. 이제 영재 엄마의 감정을 표현해 보기로 하지요. 네. 이제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집을 나가고 서울 의대를 포기한다 하니 엄마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또 너가 엄마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엄마는 정말 벼락을 맞은 기분이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엄마는 너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엄마도 너무나 배신감이 들어서 사실 너랑 얼굴 보면서 말하는 것조차 힘들다. 엄마는 이제 살아갈 의욕도 없고 죽고만 싶구나. 너가 말을 안 하고 참고만 있어서 엄마는 너가 그 정도로 힘든지 몰랐다. 차라리 그때 엄마한테 화내고 대들고 힘들다고 했으면 엄마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엄마가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괴롭고 너무 아쉽기만 하구나. 자, 영재 엄마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엄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조금은 편안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영재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요? 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재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네. 평소에 이렇게 감정 읽기와 감정 표현을 하면 파국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바쁘지요. 네. 이런 대화를 하려면 감정 소모가 엄청 많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시간을 만들기조차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서로 외면하면서 문제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터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이 커지기 전에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또 엄마의 감정도 표현해야 합니다. 설령 영재네처럼 문제가 크게 터지더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자연히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읽다 보니 그동안 부모 자녀 간에 생기는 문제들은 소통이 안 되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여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재도 엄마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고 엄마도 서울 의대만 매달리다 보니 영재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이제 대화의 문을 이렇게 열고 난 후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난해에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썼을 때 일의 방법으로 즉 엄마 마음대로 사주지 않고 집에 와버렸지요. 그래서 아이는 많이 울었어요. 오늘은 이 문제를 제3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3의 방법은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되는 방법으로 부모와 아이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자녀의 감정 읽기와 부모의 감정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니 자녀의 감정 읽기와
엄마의 감정 표현을 역할놀이로 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엄마는 쑥쑥이와 이야기를 해봅니다. 쑥쑥이는 새 장난감을 사지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할놀이를 해보기로 하죠. 제가 엄마를 할게요. 엄마가 새 어몽어스 인형을 사주지 않아서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구나. 그런데 엄마는 집에 어몽어스 인형이 있으니 사주고 싶지 않았어. 그 새 인형이 훨씬 멋있어. 그렇구나. 새 인형이 훨씬 멋있어 보여서 또 사고 싶었구나. 그런데 엄마는 너가 마트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서 버릇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돈을 낭비하는 것도 싫어. 너가 또 새로운 어몽어스 인형을 사고 싶다 하니 엄마는 정말 화가 나는구나.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것은 정말로 멋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쑥쑥이와 엄마의 욕구를 확인해 보니 쑥쑥이는 새로 나온 어몽어스 인형을 사면 신나고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엄마는 매번 인형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마트에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는 버릇을 고쳐주고 싶고 돈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네. 보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쑥쑥이의 감정을 더 자세히 읽어볼까요? 네. 쑥쑥이는 새 인형을 사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엄마가 안 사준다 하니 속상하다. 어몽어스 장난감이 멋있어서 꼭 사고 싶다. 멋있는 새 장난감을 보니 집에 있는 장난감이 시시해졌다. 엄마는 맨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엄마가 밉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나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감정을 읽어주면 쑥쑥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기분이 좋지요? 네. 이번에는 장난감을 안 사주고 싶은 엄마의 감정 표현을 더 다양하게 해볼까요? 자, 엄마는 장난감을 볼 때마다 사달라고 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습관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돈도 아깝고 안 사도 되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글 공부는 하기 싫어하면서 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지 속상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 같아서 엄마도 화가 납니다. 엄마 말은 안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것 같아서 엄마도 힘들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데 아이가 그런 걸 못 참으면 앞으로 커가면서 힘들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화내지 말고 엄마의 진심을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엄마가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네. 이때 억양이나 엄마의 표정이나 말투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도 조금만 다르게 하면 기죽이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글 공부는 하기 싫어하면서 장난감만 사려고 하면 아유 커서 뭐가 되려고 해. 그러면 아이는 자신을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네. 다음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의 문제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네. 아이의 감정 읽기와 부모의 감정 표현을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또다시 역할놀이를 해보죠. 제가 엄마를 하겠습니다. 너는 게임이 정말 재밌나 보구나. 그런데 엄마는 너가 학습지도 안 풀고 영어도 안 듣고 게임만 하니 걱정이 된다. 엄마 나는 학습지랑 영어 다 하기 싫어. 재미없어. 그래? 왜 하기 싫은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재미도 없고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네. 우리가 30회에서 엄마의 행동을 평가해 본 결과 엄마가 원하는 것은 하루에 학습지 한 장 풀고 그날에 영어를 듣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쑥쑥이의 욕구는 게임이 재미있어서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었죠. 즉 쑥쑥이가 게임을 하는 것은 즐거움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입니다. 이때 쑥쑥이의 감정 읽기를 해보면 너는 게임이 정말 재미있구나입니다. 또 엄마의 감정 표현은 학습지와 영어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니 걱정이 된다입니다. 쑥쑥이와 엄마의 욕구를 확인해 보니 쑥쑥이는 게임을 계속 하고 싶고 학습지랑 영어는 재미없어 하기 싫은 것입니다. 반면 엄마의 욕구는 게임을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
학습지와 영어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엄마로서 너는 게임이 정말 재미있구나라고 감정 있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알면서 엄마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예. 그거를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엄마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제3의 방법을 하기 전에 자녀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감정 읽기와 감정 표현하기를 자세히 해봤습니다. 자녀의 감정 읽기와 감정 표현하기를 하게 되면 미처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문제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는 제3의 방법을 기대해 주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